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두 분입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이분은 절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정월 대보름 잘 보내셨어요? 뭐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다고? 서정욱 변호사는 어디 종편 같은 데 TV에 많이 맨날 나오던데요? 나오죠. 예? 네. 저는 정월 대보름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바빠서 방송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네. 계시고 최진봉 교수님도 어제 본 나온 것 같던데 주말에? 어제? 예. 아, 안 주말에? 나왔어요? 토요일에 한 번 네, 나왔습니다. 그죠? 네. 나왔어요, 하여튼. 자, 안철수 후보가 윤심을 둘러싸고요. 대통령실과 지금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안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을 모두 좀 취소하고 맞대응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취자 여러분, 안철수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좀 축약해서 보내주시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오늘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부터 나왔던데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트리뷴으로 해서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긍정평가는 39.3%, 부정평가는 57.8%였습니다. 네. 한 주 전보다 긍정평가는 2.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소폭 반등인데요.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 양쪽이에요. 워낙 잘못해가지고 서로에게 뭐 저 야당은 이재명 대표한테 방탄 장애지표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당은 또 이게 내전 상태 전당대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 크게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라는 건 횡보 쭉 계속 가로로, 쭉 가지 가로로 않을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두 진영이 워낙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래 보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요? 예, 뭐 이번 조사는 뭐 장애지표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3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5일날 장애지표를 했고요. 그건 관계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뭐 2% 3% 올랐는데 오차범위 내에 있고, 특별히 지금 양측 다 결집,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4주 동안 하락하다 4주 만에 3주 하락하다 4주 만에 지금 반등세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반등을 했지만 이게 계속 반등의 기조로 갈 거나 그러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당내 그 대표 선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그 부분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래요. 거고, 천공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부정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 한번 쭉 가보자고요. 그러면 자, 전당대 얘기인데 국민의힘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대통령실하고 안철수 의원 간에 윤심을 둘러싼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윤안연대라고 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윤핵관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걸 비판했어요. 본인의 SNS에.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진복 정무수석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아서 네, 어제 국회를 갔더라고요. 네, 국회를 찾았습니다. 직접 뭐 발언을 했습니다. 윤안연대는 없다. 대통령과 뭐, 그리고 이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그리고 뭐 왜 그걸 쓰면 왜 불쾌하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윤안연대라고 하게 되면 일반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네. 윤안연대가 돼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대한다는 건 대단히 무례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무례하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고, 명확하게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무례하다 대통령실의 입장.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아는 분들 놓으면 뭐 윤심팔이 하는 분 많아요. 최고위원 중에 한 번 통화해놨고 뭐 몇십 번 통화했다. 나 이게 대통령이 최측근이다. 대통령하고 한 번 과장하는 사람도 통화해놓고 많습니다. 몇 번 통화한 것처럼 과장한다. 예, 우리가 선거가 되면 대통령하고 친분을 좀 과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철수 그래도 그 의원은요, 명실공히 공동정부 원래 그 단일화 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이
연대라는 표현을 좀 썼다 해서 이게 그렇게 잘못된 표현입니까? 공동정부다. 우리 유난연대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대통령은 저 하늘의 천상에 있고 그럼 이게 나머지 다 땅에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오히려 이게 이 발언이 뭐 이게 무례의 극치다 이런 게 잘못됐고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전당대가 아니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은 김기현을 미는데 근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 떠니까 따라서 이게 좀 심하게 저는 우리 안철수를 공개하기 위해서 주장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봐요. 저기 최진봉 교수님 지금 서정 변호사께서 평론을 하시는데 의외의 평론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객관적인 평론을 해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까? 평소에 객관적으로 연대라는 게 잘못된 말입니까? 허 변호사님 평소에 객관적으로 하셨으면 제가 안 놀래죠. 평소에 객관적으로 안 하시다가 오늘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얘기할 때도 지금 서정 변호사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서정 변호사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몸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한다고까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 유난연대가 문제면 그것도 문제죠.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대놓고 안철수는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난 대선 과정에 이러저러한 얘기 있었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 전화 인터뷰하고 나서부터는 공개 일정을 좀 취소한 걸로 좀 들어갔는데 이 맞대응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앞으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핵관이라든가 유난연대 이런 표현을 본인이 쓰진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예. 근데요. 물론 이제 숨고르기 좀 하고 이제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 일정을 좀 취소하고 아마 이제 숙고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기에 안철수는요 나경원과 다릅니다. 나경원 전 대표는 이제 우리 솔로몬의 재판에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내가 이게 애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나경원 전 대표에게 포기를 했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다. 죽으면 같이 죽자. 끝까지 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분이 뭐 당의 뿌리가 나경원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척을 지더라도 이 상태로도 끝까지 계속 가겠다. 저는 이게 나경원 전 대표에게 주저앉았지만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저는 전당대회 간다. 다만 이제 오후에 좀 더 숙고하면서 뭐 최소한은 이제 뭐 앞으로 윤핵관 표현이나 유난연대 표현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러게 전당대회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될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차기 또 대권을 노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결합하면 진짜 미래가 없죠. 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가장 큰 문제가 철수 정치 아닙니까? 간보기, 철수 정치.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또 철수한다? 그러면 이제 정계 은퇴해야죠. 끝까지 가야 된다. 간다. 어쩔 수 없이. 자, 이 최진봉 교수님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맞대응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좀 서정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는 걸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본인이 피해도 상대방이 공격을 해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요. 주말에 있었던 이런 공격 말고 앞으로 또 있을 것 더 심하죠. 같다. 아니 최근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신영복 선생님을 예전에 2016년인가 조문을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선 때 이거 알았으면 대선 때 뭐 안 했을 거다 연대를. 그러면 서정 변호사도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전당대회.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쪽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이상은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의원이 되면요. 결국 이제 대통령하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상태예요. 당이 거의 뭐 두 조각 제가 어떤 분들은요. 안철수가 되면 이게 바로 최고위원들이 사퇴 4명 하면 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앞으로 혼란이 올 거로 보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 와중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저는 대구시장 하면서 대구시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전당대회 본인이 출마도 안 해놓고 계속 이게 훈수를 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옛날에 나경원
대표 그때도 이게 뭐 부창부수 남편이 어떠고 저쩌고 그때도 이게 비판하더니 네, 그때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때도. 뭐 영린이 어쩌고 저쩌고. 네. 근데 영린이라는 건 옛날에 그 황제 그건 이제 그 당시 봉건 시대 네. 유물이지. 요즘 이게 대통령이 제왕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이게 영린이 있습니까? 지금 TBS 이 전파가 이 대구시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튜브 들으면. 같은 걸로 듣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들으면 어때요? 본인이 대구 일에는 열심히 해라 이거 왜 자꾸 이게 전당대 본인이 출마하고 간섭합니까? 한번 직접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하고는 밥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알겠어요. 예. 오늘 뭐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 교수님 예. 당내에서는 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예. 이럴 거면 그냥 선거하지 말고 그냥 박수로 뽑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에 둘러싼 파열음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까? 계속될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대통령 원하는 사람 임명하면 되지 뭐하러 선거를 하냐. 아니 나오는 사람마다 족족 지금 주저앉히고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주저앉혔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혔죠. 예. 안철수까지 지금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주저앉히려고 해도 안철수 의원 그럼요. 주저앉지 절대 않을 주저앉지 것이다.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갈 건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계속 공격을 하면서 갈등이 최고조가 될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대신해서 천하람 변호사까지 나와 있잖아요. 오늘 그렇죠. 아침부터 또 피켓 들고 항의하고 그러더라고요. 윤핵관 예. 물러가라고. 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당내 갈등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대표 선거를 통해서 당이 화합하는 게 아니라 두 조각 세 조각 나눠지는 그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천하람 후보 말씀하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예. 4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순위만 이제 보면요. 예. 안철수 이거는 1위. 저 몇 퍼센트 이런 거는 예. 예. 말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김기현. 네. 그다음에 그 황교안, 천하람. 네. 이게 딱 제가 예상했던 순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마다 이렇게 나올 거다 당분간은 네. 이렇게 예측한 순서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일반 여론이니까. 물론 이게 책임당원 투표하는 자는 김기현이가 높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가 1위로 놓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황교안 전 대표도 이게 일부 세력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이 보수층에 상당히 있습니다. 네. 지금도 따라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3위 높고요. 그다음에 천하람은 이제 이준석 개로 보면 되죠. 예. 이준석 개도 이게 상당히 당원이 많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4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 4명이 저는 결국에 컷오프도 4명으로 간다 봅니다. 예. 컷오프 결과 이번 주에 나오는 거죠? 10일쯤. 10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청취자께서 와 예. 오늘 서정욱 변호사 끝내줍니다. 또 다른 청취자께도 서변님 오늘은 똑바른 시사를 하십니다. 칭찬이 막 쇄도하고 있어요. 자, 최 교수님. 예. 천하람 후보 지금 서변 얘기했습니다만 뭐 단박에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를 대신해서 나온 거라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가입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2030 세대가 전체적으로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당의 어떤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면서 지지율이 단번에 4위로 즉 본인의 능력보다는 제가 볼 때 이준석 후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하고 충돌을 하니까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는지 5글자 받고 있습니다. 직진만 살 길.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것 같아요. 직진만 살 길. 살 길이다. 후퇴는 끝장이다. 잘하고 있다. 이 전부 다 지금 안철수 의원을 향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완주. 그걸 몰랐어? 울고 싶어라. 배 빼란 말이야. 또 이제는 불상. 또 찔릴 게 없다. 자,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보 질문 진행이 되는데 두 분이 꼽은 최대 쟁점 한번 들어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이제 결국 민생과 저는 방탄이다. 민생과 방탄. 민생 대 방탄. 둘 다 네. 상당히 그 뭐 아마 민생도 많이 다루겠죠. 난방비나 최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즘 이게 검수완박 시즌 2 이래서 이제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즘 논의가 나오죠. 이런 게 그 두 가지가 최대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은? 저는 뭐 오늘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기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아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네. 난방비 폭탄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이 문제도 아마 주요하게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천공의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렇죠.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발언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얘기도 지금 뭐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딴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좀 보류했다가 그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검찰 수사를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예.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지금 속보를 확인해줬네요. 예. PD들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늘 채택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정 변호사님 예.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민주당이 이 장외투쟁에 처음 나섰는데 어때요? 예, 국민의 지지와 공감 얻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척 보니까 2만 정도 되더라고요. 척 보니까. 척 보니까 이만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이제 근처에 계셨어요? 아니 농담을 한 거고 옛날에 척보니 100만이라고 조국 사태 때 예. 저는 이게 그 제2의 조국 사태 결국에 조국 장애 집회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봅니다. 지금 이제 동원된 게 한 10,000명에 원래 또 다른 추모 집회나 여러 개 겹쳐서 한 2, 3만 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국민 전체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못 얻고 있다 이런. 예, 이런 의문이 들고요. 최진봉 교수님은 벌침 써야 될 것 같네요. 당연하죠. 네. 지금 2만 첫 번이라뇨. 왜 이러세요? 그 주최 측 추산으로 20에 30만 정도 된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오면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날씨도 좀 쌀쌀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행진도 했는데 행진하는 과정에서는 뭐 지역 그 주변에 있는 그 도로에 있던 시민들도 박수 쳐주고 함께 응원하고 이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아마 장애 집회를 좀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알겠습니다. 계기로 해서 더 예.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안철수 의원에게 여러분들의 5글자 의견입니다. 맞아도 덤벼. 맞아도 덤벼라. 정면 대결해. 잘 한번 해봐. 윤심 노 민심. 예. 자 여러분 두 분도 한 줄평 마지막 한 줄평 하겠습니다. 두 분 역시 안철수 후보에게 해주고 싶은 말 5글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쫄지 말고 고. 제법이구나. 짐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 금일봉은 4달러. 4달러 벌써. 4달러. 쫄지 네. 말고 고. 고. 아, 네. 쫄지 말아라. 네. 아. 이어서 사정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철수는 없다. 제법이구나. 짐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 금일봉은 4달러. 4달러. 둘다 4달러입니다. 4달러라고 그러는데 두 분이. 궁예한테서 하여튼 4달러씩 받으시고 좋으시겠어요. 예. 허구이가 하여튼 기분이 좋답니다 오늘.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